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대선을 앞두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반응이 어떤지 오늘 여론조사 결과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대선 후보 지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된 4개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동률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벌어졌고요. 네. 안철수, 심상정 후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한길 리서치 결과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 조사고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초박빙 그리고 역시 안철수, 심상정 후보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어떻게 분석하시냐고 여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정말 판세 분석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분석해 주셔야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번 대선이 우리가 6, 7개월 전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죠. 그때는 대선 판세가 이러리라고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만큼 이번 대선이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 그럴 수밖에 없는 대선이라는 걸 누누이 말씀드려요. 에이 설마 그럴까. 적어도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어떤 후보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기는 판세가 나오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그게 이번 대선의 특징이에요. 이전 대선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데 먼저 MBS 여론조사는 예. 뒤에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조사와는 조사 시점이 다릅니다. 뒤에 소개하는 조사는 14일까지 실시된 것이지만 이 조사는 14일, 15일, 16일까지 실시가 됐고 오늘 발표가 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 시점이 다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딱 붙어 있었죠. 예. 마치 후보가 두 사람이 아니라 평행선을- 한 명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정도인데 9%포인트 앞서간다. 이건 우선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하게 작동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또 공식 선거 운동에 접어들면서 안철수 후보는 1%포인트지만 내려갔죠. 네. 그렇다면 아니 9%포인트나 올라가서니까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옮겨온 것만은 아닌데 그럼 뭐냐. 이게 그동안 지지 후보를 응답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정권 교체 여론이 강화되면서 윤석열 후보 쪽에 결집이 됐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샤이 보수들이 결집을 시작했다. 그랬을 수가 이렇게. 있겠죠. 예. 그런 이제 추정 분석 또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애청자분들이 궁금한 거 그러면 이대로 그냥 대선 끝까지 가는 거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가 계속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 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윤 후보가 9%포인트 정도 또는 그 이상 차이로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간다? 그렇다면 이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번 조사 결과만 보고서 이재명 후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 이렇게 단정지을 정도의 추세는 아는 것인데 그다음 조사를 보시게 되면요. 예. 그다음 조사를 보시게 되면은 물론 조사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쭉 붙어서 오는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길 리서치의 특징은 뭐냐면 한길 리서치의 특징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MBS 여론조사에 비하면 조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자동응답도 포함되어 있고 면접원도 포함되어 있고 유선도 포함돼. 아예 복잡해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사 방법이나 표본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유선이냐 무선이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조금 영향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두 후보가 혼전, 박빙, 접전 양상이니까 다음 주에 MBS 여론조사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부담되는 것도 이 현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적폐 수사 발언은 상당히 또 친문 지지층을 결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또 뭐 당장 영향을 미쳤느냐? 아직까지 영향이 다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예. 특히 이제 윤 후보가 어떤 유권자층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냐 하면은 주로 이제 서울이에요. 예.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그리고 이념으로 보면 중도.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이건 우리 이윤지 아나운서가 잘 알 겁니다. 자, MZ세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라고 그랬어요? 20, 30대, 20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MZ세대 말고. MZ세대 말고 그럼 네. 50대죠. 50대죠. 봐. 예. 우리 이윤지 아나운서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5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번 조사 결과 MBS 여론조사 결과, MBS 여론조사 결과 보면 바짝 쫓아갔어요. 예. 그러니까 50대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렇네요. 진짜 다음 주 결과를 봐야 좀 더 쉽게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예. 자꾸만 그 우리 시청자분들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아니라 끝까지 보셔야 된다니까 우리 방송. 한 주도 놓치시면 큰일 나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네. 대선 판세 계속해서 또 저희와 함께 분석해 주실 거니까 다음 주 결과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고 이번엔 안철수 후보 얘기도 조금 하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자릿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딱히 야권 단일화와 관련된 뭔가 확실한 움직임도 없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이제 단일화의 공은 윤석열 후보에 넘겼기 때문에 좀 더 담담해질 수 있어요. 안철수 후보 많이 힘들 겁니다. 지금 예. 지지율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데다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걸 뭐 안철수 후보가 의도했겠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세 버스도 그렇고 랩핑이 돼 있는 차량 내에서 지금 일산화탄소 이 배기 가스가 나오는 것은 안전은요. 겨울철에 창문을 꼭 닫고 있으면은 이 캠핑카도 그렇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단일화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침체돼 있는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아 완주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이 단일화에 따라서 여야의 유력 후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유불리 또 득실이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뭐 경제적인 이유가 됐던 또는 정치적인 정권 교체에 대한 많은 부담을 또 안게 되는 그런 영향이 됐던 간에 단일화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제안을 냈어요. 예. 이걸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느냐 또는 뭐 통큰 담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담판을 하느냐 아니면 결렬하고 지금 MBS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9%포인트나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간다. 그래?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판단을 한다면 굳이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승부수를 던지느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분 역시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또 네.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요, MBS의 대선 당선 전망에 대한 여론 결과도 보겠습니다. 후보 지지도보다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네. 더 벌어졌어요. 오차범위 바뀐 16%포인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투표 때까지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사표 방지 심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안철수 후보와 이 심상정 후보의 표가 또 어디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선 전망은 이렇게 더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이윤지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서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마음에 담고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 마음보다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때 보면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간 후보 또는 이 선거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가 되는 여론이 뭐냐면 바로 이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 선거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 예.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에 올라타고 있는 어부바 지지율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나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는 밴드웨거닝 효과도 예.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벌어지는 것인데 그다음 많은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이 당선 가능성을 보니까 그러면 거의 대세가 기울어져가는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왜? 자신의 생각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 심지어는 이 당선 가능성도 우리가 세대별로 20대 만 18세 이상이죠. 30대 또 40대, 50대, 60대 이상이 얼마나 나가서 투표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하지는 않지만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른바 뭐 샤이 이재명도 이야기하고 샤이 또 윤석열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면 또 여론조사에 응하지만 줄곧 또 난 누구 지지한다 이야기 안 합니다.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정말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응답자들은 우리가 숨어있는 마음이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이들까지는 우리가 추려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좀 유리한 환경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정적으로
그럼 윤 후보 대세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환경이 어떤 영향인지를 참고하는 차원에서 보는 정도가 돼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앞서서도 언급됐던 야권 단일화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야권 단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서 경쟁력과 적합도를 물은 질문이었는데 경쟁력 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과반 응답을 얻어서 안철수 후보와 꽤 차이가 지금 나는 걸로 나타나 있고 네. 적합도 부분은 7%포인트 차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경쟁력과 적합도 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다르죠. 왜냐하면 적합도라는 이야기와 경쟁력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글쎄요. 아하. 예. 계속 좀 복습도 좀 해야 예. 됩니다. 28%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 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지나치다. 이윤재 아나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28%. 예. 그래서 자, 적합도와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될 때 어느 하나의 형태의 하나의 유형의 스타일의 질문이면은 어떤 특정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 이유 때문에 적합도와 경쟁력을 다 넣은 겁니다. 그럼 적합도는 뭐냐? 글쎄 이 후보가 뭐 자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경쟁력은 뭐냐? 딴 거 필요 없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2판, 4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런 것이 이제 경쟁력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실제로 2007년 이명박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두 사람 후보 간에도 이 적합도와 경쟁력이 뒤섞여 있는 그러니까 사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 근데 지금 보면은 경쟁력을 물어봤을 때와 적합도를 물어봤을 때에 적합도에서는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비슷하죠. 예. 그런데 경쟁력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중요한 거 없다. 말실수를 했든 아니면 배우자 리스크가 있든 이길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경쟁력이다 보니까 10명 중에 6명 가까이는 윤석열 후보로 응답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 지금 더 지지 기반이 폭넓게 더 강력하게 구축돼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건 윤석열 후보인 거죠. 그다음에 적합도를 물어보면 이제는 이 후보의 자격을 보는 예. 거예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 그리고 후보자에 둘러싼 배우자들의 리스크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비슷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후보들의 유불리가 달라지죠. 그네요. 그렇게 되면 이 안철수 후보로서는 두 가지 방식.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 지금 서울시장이죠. 예. 했던 그 단일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국민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윤석열 후보에게 제시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로 봤을 때는 봐 어쨌거나 간에 이기는 경쟁력은 내가 더 낮게 나온다. 그렇다면 이걸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왜? 자칫 적합도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높게 나온다면 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윤석열 후보로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선뜻 안철수 후보가 지난 13일 제시를 했던 제안을 했던 예.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선뜻 뭐 이거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뭐 22일이 됐든 23일이 됐든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하시죠.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죠. 바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 때문이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 질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곧 소개를 할 거예요. 예. 곧 소개를 할 건데 실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단일 후보를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두 후보만 놓고 물어봤을 때 어떤 후보가 더 단일 후보로 적합하냐 물어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 있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걸 경계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선대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말씀해주신 그 부분 이재명 후보와의 이제 야권 단일화 후보와의 그 대결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 지금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고 안철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사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한 달 전에 물어봤을 때는 안철수 반대였잖아요. 후보가 그죠. 예. 더 이재명 후보와 단일 후보로 맞붙었을 때 더 큰 경쟁력을 발휘하는. 예. 그때는 안 후보의 경쟁력도 있었고 스스로도 또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층까지도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또 중도층이라고 하는 선거의 중요한 부동층까지 껴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안 후보의 동력 또 에너지가 상당히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본다면은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떤 후보가 단일 후보일 때 더 경쟁력을 발휘하는지 봤더니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내지만 이기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니 윤석열 후보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국민 경선 여론조사 왜 못 받아들이지? 예, 이기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단일화가 되면 단일화된 후보가 정권 교체 에너지를 부각시키고 상당히 또 이 경쟁력과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을 보면 큰 차이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그 경쟁력은 일치월장하는 정도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 그래도 단일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단일화를 하는 것에 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받아들일지 말지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해지는 것은 단일화가 아니면 다른 통큰 제안을 뭘로 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뭘까요? 시간입니다. 아, 시간이 많이 남지 시간이 않았죠. 누구의 편입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이 지리한 공방에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동력과 그 성과는 위축될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는 것이죠. 예, 정말 시간도 중요한 이번 대선. 4명의 후보 모두 정말 손에 땀을 질 것 같습니다. 감이 벌써 났어요. 예, 다음 주 결과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